제가 예 보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와 재정 상황을 맞이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GDP 2.8%가 G20 중에 5번째입니다. GDP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개 나라 중에서 11등입니다. 금년에 1, 4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로 6분기 만에 언론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래 되니까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오던 한은, 정부, IMF 전부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늘어납니다. 취업자 수가 2,6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증가는 정부에서 금년에 2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은에서는 28만 명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6월까지 벌써 3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곧 상향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신용 등급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신용 등급 최고의 나라, 7번째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한 3%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까지 15.8%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넣어서 주가가 사상 최대로 어제 오늘은 2,400 넘고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서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가지 2013년, 14년, 15년 세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13년은 14조 5천억, 14년 11조 원.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대기업에 대한 조세가면 전부 없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있는 예금, 김광림이가 돈 1,000만 원 정도 뽑으면은 그 결과를 전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거 보고 세무조사도 합니다. 이렇게 해물어서 서서히 예산이, 세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보다 드디어 20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9조 2천억. 금년도에는 어떠냐? 5월까지만 해도 11조 2천억이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지표 좋고 재정 환경 좋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갖다 바쳤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추경한다 소리 못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이 보면요. 정말로 공약했던 거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님, 예. 청년 실업률이 미중이라 그러는데요. 한 표를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 그 자체는 원래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떨어집니다. 2015년에는 2월에 11% 갔다가 10월에는 7%로 떨어집니다. 16년에는 2월에 12.5에서 8% 가까이 떨어집니다. 금년에도 2월에 12.3 됐다가 5월에 9.3% 그리고 6월에 10.5로 했는데 원래 6월들은 올라가고 하반기는 푹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 하저가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걱정하시는 OECD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015년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13.9, 스웨덴 20.3, 핀란드 21.1, 이탈리아 30, 호주 13.1, 프랑스 18.9, 일본이 5.5%로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18.9인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청년 실업률이 계절적인 등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올라갈 때 보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만은 꼭 제일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공직자 숫자를 늘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한번 뽑으면은 32년 동안 월급 줘야 됩니다. 20년 동안 연금 줘야 됩니다.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소방공무원이나 집배원이나 지금 같은 과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지사 때 바로 전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야당 의원님들한테 소방관 증언하지 않고 못하고 있느냐는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좀 한 30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거시나 이제 또 재정 또 이런 통계 말씀하셔서 전부 이제 옳은 말씀을 주셨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조금 달리합니다만 말씀 앞에 하신 건 전부 동일하고요. 다만 제가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거시 지표 문제인데요. 거시 지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견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좋은 거시 지표 속에는 진짜가 어떠냐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에 1.1% 성장했지만 건설 투자에서 견인한 것이고 실제로 소득 1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20%입니다. 작년 내내와 금년 1, 4분기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조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 좋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에서 보는 국제기구나 이 신평사에서 똑같이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왜 한국에서 저런 상태에서 이 재정이 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제가 늘 지적받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시장 얘기를 하면서 통계나 또 총리께서 말씀하신 체감 청년 실업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우연찮게 한 2년만 이렇게 학교에 있게 돼서 이렇게 취준생들하고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보면은 이 통계나 지표로 얘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좀 앞장을 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밖에 노동시장 공급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구조 문제 같이 해서 전체적인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비교섭단체위원으로 예결위원회 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오늘 합의에 들어온 자리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흔들렸고 이제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용이 갖춰진 국무총리 이하 장관 분들의 자리를 보니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이 예결위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오전에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수제화 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방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추경이 빨리 돼서 의원님 대출 좀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빚인 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 못 받으면 저희 사채 써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0억대 대출을 만들어주면 그 1,000억대가 하루 만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여야가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 7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브렉시트를 대비하자
그리고 조선업을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에 한 명 있던 경찰마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한데 경찰은 어디 갔는지 좀 더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대량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있는 예금 김광림이가 돈 1,000만 원 정도 보면은 그 결과를 전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거 보고 세무조사도 합니다. 이렇게 해물어서 서서히 예산이 세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보다 드디어 20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9조 2천억. 금년도에는 어떠냐? 5월까지만 해도 11조 2천억이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지표 좋고 재정환경 좋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갖다 바쳤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추경한다 소리 못할 겁니다. 근데 추경 내용이 보면요. 정말로 공약했던 거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님, 예. 청년 실업률이 미중이라 그러는데요. 이 한 표를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 그 자체는 원래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떨어집니다. 2015년에는 2월에 11% 갔다가 10월에는 7%로 떨어집니다. 16년에는 2월에 12.5에서 8% 가까이 떨어집니다. 금년에도 2월에 12.3 됐다가 5월에 9.3% 그리고 6월에 10.5로 했는데 원래 6월들은 올라가고 하반기는 푹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하저가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걱정하시는 OECD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015년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13.9, 스웨덴 20.3, 핀란드 21.1, 이탈리아 30, 호주 13.1, 프랑스 18.9, 일본이 5.5%로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18.9인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청년 실업률이 계절적인 등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올라갈 때 보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실 조금 겁니다. 늘어나는 건 네네. 있습니다만은 꼭 제일 IMF 올라갔을 때를 가장 기준으로 높은 해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기록들이 높다 하는 나타나고 건 있고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공직자 숫자를 드린 거는 정말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한 번 뽑으면은 32년 동안 월급 줘야 됩니다. 20년 동안 연금 줘야 됩니다.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소방공무원이나 집배원이나 지금 같은 과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와 재정 상황을 맞이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GDP 2.8%가 G20 중에 5번째입니다. GDP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개 나라 중에서 11등입니다. 금년에 1, 4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6분기 만에 언론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래 되니까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오던 한은 정부 IMF 전부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늘어납니다. 취업자 수가 2,6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증가는 정부에서 금년에 2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에서는 28만 명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6월까지 벌써 3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곧 상향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신용 등급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신용등급 최고의 나라, 7번째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한 3%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까지 15.8%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넣어서 주가가 사상 최대로 어제 오늘은 2,400 넘고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서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가지 2013년, 14년, 15년 세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13년은 14조 5천억, 14년 11조 원.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가면 전부 없앴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남아있습니다.